문다혜가 사실 문다혜가 아니 김정숙 일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일가와 그다음에 이재명 일가지. 이들은 완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참모진들이 시니어와 집사들이야. 네, 맞습니다. 난 차라리 아까 이거야. 이재명은 자기 부인의 전부 다 시녀와 집사시켰고 네. 또 이쪽 집안은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청와대가 다 동원하게 완전 네. 시녀야, 시녀. 예.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참 기가 막힌 집안이다고 생각하는 게 문다혜가 뭐 독립된 생계를 지금 갖고 있어서 저기에 공개 재산, 문재인 재산 공개할 때 빠졌잖아요, 지네들이. 예. 이거는 독립이다. 그런데 웬 독립이 말이지요. 이 문다혜가 하는 모든 숙박업을 전부 다 챙겨줘. 청와대 직원들이. 네. 예를 들어서 수금하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왜 등기부 띄는 거? 이건 또 행정관이 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돈 붙여주는 것도 누가 해? 양인했은가? 돈 붙여줘. 수익 오면 태국에 있는 또 붙여줘. 전부 다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숙박업을 대신 해줘요. 자, 근데 숙박업 등록을 했느냐? 예. 무등록이거든요. 예, 등록 안 했지.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예.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 예. 이것도 뭐냐면 세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다가 누가 숙박을 했을까? 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숙박하고 예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숙박업을 진짜 했나? 네. 예, 숙박업을 한 것처럼 가정에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문다혜한테 보내는 돈에 네. 이게 자금 출처를 네. 좀 더 이게 말하자면 세탁된 돈, 네. 세탁돈 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비세탁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된 돈을 갖다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어? 네. 할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집을 살려도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다혜가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네. 청와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 예상은 그래요. 유동규 본부장이 하신 그대로 영등포 경찰서가 나섰어요. 어떻게 나서? CCTV로 확보합니다. 왜 확보를 해? 투숙객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나? 예. 누가 들어갔나? 예. 투숙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오피스텔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다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할 텐데 딱 하나만 밝혔어요. 중년의 여인이 드나들더라. 보니까 중년의 여인이 거의 가서 이불 드러나오고 그러니까 왜 쇼바라고 그러네 옛날에 여관 쇼바. 예. 그러니까 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그 역할을 중년의 여인이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인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찾아갔나 봐요. 그 여자를. 그랬더니 네. 나는 문다혜의 지인이다. 웬 지인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요. 지인이 대신 이불 빨래도 해주고, 예. 이불 빨래도 하고 돈도 대신 받고 청소도 하고. 나는 그런 지인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 지인들 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예, 정말. 우렁이가 많구나. 예, 오겐키 데스까? 정말.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지인이 많지는 않고 가끔가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네. 깜빵 동기는 있습니다. 깜빡 동기가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일요 시상가 하는 그런 주간지에서 뭘 봤냐면 지금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요시사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깡패 있잖아요. 네. 다른 조폭들이 괜히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를 건대는 거야.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안에서 나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또 이재명이가 뭔가 획책을 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김성태도 목포 나이트판가? 네. 사실 출신이잖아요. 네. 전주 나이트클럽. 전주 나이트클럽파.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게 찐따를 붙을 때 네.
두목이 나서지 않고 왜 저기 한 넘버 한 4, 5 뭐 이런 넘버 4, 5도 아니고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행동대들. 행동대들.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제 깜빵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행동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겁이 없어요. 예. 오늘도 듣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이제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야진 오타가 어디 많이 가냐면 이제 징벌방 많이 가요. 아. 징벌방 가가지고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밤 되면은 늑대 울음소리 들려요. 감방에. 왜 그 징벌방에 있는 애들? 아니 9시 넘으면은 한 20분 정도는 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죠. 비명 지르는 애도 있고.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다음에 창문 까야 되고 욕하는 애들도 있고. 예.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욕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쪽 방에서도 네. 아가 누가 거기서 욕했냐? 거기 10번 방 맞냐? 뭐 이래. 그러면 거기 이쪽에서도 노래가 맞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네가 오든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갈란 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교도관한테 저 좀 잠깐만 왜요? 손 좀 봐달라. 아니 제가 잠깐 가서 저쪽 쪽에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쪽 애들 영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조용히 시키고 오겠습니다. 부탁을 해. 그럼 교도관이 들어줘요. 싸우잖아 그럼. 아니 그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다 이 뜻이신 거죠? 징벌방에 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시겠다 이 뜻이십니까?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 저 못 참겠어요 뭐 이러면은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 난 또 들어준다는 게 뭔 그러니까 소리가 일단은 이야기 들어줘. 근데 이야기는 들어준다. 교도관이 아주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군요. 너 같은 놈 한둘이 아니다. 맨날 저녁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늑대 울음소리. 예, 그게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도 분명히 누군가가 원래 교도소 안에서는요. 그런 그거를 뭐라면 범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털, 범털. 아니, 범털. 그러니까 개털과 범털. 개털은 그냥 일반, 범털이 좀. 그런 범털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범털 중에서도 게다가 이제 완전히 족보 범털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다른 뭐가 탔다. 는 거죠. 음모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참 나 눈길을 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 기사는 조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택시 기사,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봤던 택시 기사 분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이 2번인가를 한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픈 거냐 하고 이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 운전 치상죄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큰 사건이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전 관례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타까워 하시더라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다혜가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무서운 데가 국세청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국세청장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했더니 국세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세청장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박업을 하면은요. 일단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며. 예. 예,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맨날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만 빼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정은만 빼고 예. 북한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만 빼고 김정은만 빼고. 네. 예, 김정은 일가만 빼고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문재인만 빼고 혹은 이재명만 빼고 네.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룰이 공정한 룰인가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숙박업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세탁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누가 가갖고 숙박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에 호텔, 모텔 천진데 네. 그리고 누가 그 오피스텔 가갖고 비싼 돈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주로 사실 자기 집이죠. 거주하는 집을. 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사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만 자면 사실 거주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이런 집, 실제로 어떤 집을 빌려주면 네. 거기에 현지인, 로컬 현지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에어비앤비의 또 매력인데 오피스텔에 자려면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주고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똘따가리들 머리에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비니까 요걸 갖다 누구한테 렌탈하면 예. 비는 기간 동안 예. 이걸 렌탈을 좀 해주면 네. 이거 돈 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실행으로 옮겨졌겠지.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 뭐 돌대가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비공식 돈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예. 네. 맞아요. 띠지, 예? 예. 없는 그 현금들. 음. 그 현금들이 이제 많은데, 음흠. 그거를 공식적으로 주는 방법을 아마 그거를 택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이슈가 계속되네요. 북한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최재형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아니 그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적으로 제한할 뿐이지 헌법에도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써져 있더라. 아니 세상에 헌법에 써져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쓰기만 하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했는데 내쫓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옛날에 군사정권에 파쇼타도는 왜 했어요? 그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에 네. 있는데, 네네. 왜 그때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에 써져 있으니까 헌법에 써져 우리는 있는데, 공화국 맞네. 잠깐 자유민주주의. 일시적으로 네. 통제할 뿐이었지.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바로 최재형 입에서 나온 논리처럼. 그러니까 지들이 해당이 하면 되는 거지. 로맨스고 예.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최재형이가 글쎄 세상에 서울에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 예. 가갖고 예. 글을 써줬대요. 예. 식당에 사인 같은 거 하잖아. 예. 근데 글을 써줬대요. 예. 뭐라고 써줬냐면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영원히 마시지 않으리. 이렇게 썼답니다. 그냥 물 처먹지 마. 오늘부터 물 처먹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콧구멍을 그냥 이게 그야말로 긁어줄게. 주체 사상의 예. 핵심이거든요. 예. 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나라가 주체를 이룩하리라. 예. 이게 김일성의 사실 주체 사상의. 아니 근데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갖다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 서신의 그 김영환 아닙니까? 네네. 그 김영환이 이제 북한에 간 거예요. 네네네. 잠수정 타고 갔죠. 예, 잠수정 타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 같이 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갔어요. 네네. 이제 둘이 갔는데 김일성을 2번 만났대요 거기서. 네네. 그런데 2번 만났는데 주체 사상을 같이 이제 거기서 다 무슨 양반들 시조 옳듯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 선문답 하듯이 네네. 이렇게 딱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북한을 가면서 첫인상부터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자기들보다는 우리나라만큼은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폐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북한에 대한 게 환상이 좀 깨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이제 만났는데 좀 자기는 북한에 김일성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김일성이 말하는 거 보니까 주체 사상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으로 쓰인 건데 김일성이가 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착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서울 한복판에서 주체사상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 노회라고 하지요. 노회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무슨 장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친북 활동을 해갖고 아예 제명했다. 이 최재형이가 국정감사가 나와갖고 이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너? 그랬더니 나 뭐 장로 쪽 뭐 어디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교회가 있어야 아니 그 원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목자. 네네. 목사. 양치기. 양치 있는 목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리라. 네네. 너희는 양치기. 예, 양치기가 이제 목자인데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자가 선비 사자잖아요. 네네. 예, 선비로 바꿔갖고 이제 목사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아유, 이제 종교까지도 해박하시다. 예.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자, 예. 그다음에 전도자, 예. 뭐 이런 말은 있어도 네. 전도하는 자, 예. 뭐 이런 말이 있어도 목사라는 단어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뭐는 있냐면 집사는 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음흠. 예. 그런데 이게 그 목사, 네. 목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치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 없는데 무슨 목자야. 그렇지. 교회가 있어야지. 네. 자기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교회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목사야. 음흠. 옛날에 그냥 했어.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나가?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목사예요, 그게? 그렇죠. 중인데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중입니까? 예? 예. 가급적 스님. 아니 스님입니까? 네. 아니 산에 있을 때 스님이지. 그렇죠. 내려왔어. 머리도 이미 길렀어. 그런데 스님이냐고요. 그렇죠. 머리 기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바이라고 그러죠. 직업은 필요하고 예. 당신 뭐야? 그러면 목사야. 이제 이거 써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목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기꾼 그 북한 가라 그냥 예. 되게만 이거 거기 나는 저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네네. 영주권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미국에다가 네네.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미국은 왜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활동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저기 뭐 보세요. 네. 임종석이도 네. 반미 그렇게 외치는데 네.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미 하는 애들이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아까 윤미향과 그 남편도 가장 센 그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부부가. 근데 예. 그 딸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슨, 그 음악학교의 피아니스트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내 딸은 저기 하버드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북 좌파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보세요. 반일 운동 하면서, 네. 노저팬 막 이러는데 그때 네. 뭐냐면 9월에 샴푸로 머리 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선동 좀 당하고 그만 좀 속읍시다. 예. 속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최재형이 사실 자기 교회에서 제명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